우리 칠판 닦아주신 분들은 거의 합격하십니다. 그 이유가 칠판 닦으면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 쓸 내용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이거 지우기 때문에 이게 복습이 돼가지고요. 예. 이거 어느 분께서 이렇게 온정을 베푸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건 온정의 손길. 예. 온정의 손길. 예. 요거는 제가 이제 기억해서 이제 마일리지 정집해 놓을게요. 마일리지. 예. 온정 마일리지. 예. 저기 254페이지 보시면은 건축 허가 취소 신고 시료 이렇게 나왔는데요. 1번 보면 건축 허가 취소라고 나오죠. 자, 의무적 취소 사유 중에 1번을 보세요.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돼. 할 수 있다나 하여야 한다예요. 예,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의무적 취소야 무조건.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공장일 때는 3년 내에 착공하지 않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천재지변이 있었다, 홍수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 있죠. 그러면 착수기간 1년 연장해 줄 수 있고, 2번은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도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3번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때는 건축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각종 처분 위반했을 때는 건축 허가 등등을 이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이번 건축 신고 실효라고 나왔는데,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 효력은 없어집니다. 예.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건축 공사 절차가 나와요. 설계. 그러면 우리 설계는 우리 중개사하고 별로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중개사하고는. 그렇죠? 건축사 시험에 주로 나오죠. 건축사가 설계하는 게 원칙, 예외 있고, 건축을 위한 허가나 신고가 있어야 되고, 착공할 때는 착공 신고하고, 건축 시공하고 감리, 이런 거는 다 우리 건축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예. 사용 승인은 뭐냐 그러면요,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준공 검사 받는다 그러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건물 다 짓고 나서 준공 검사 받는다 그래서 준공. 그런데 다른 법에서도 다 준공 검사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건축법이 우리는 다른 법 레벨이 달라. 우리는 이제 명칭을 바꿔야겠다 해서 사용 승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과 사용 승인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갖다가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요,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사용 승인 신청 받았을 때는 7일 내에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용 승인 효과.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자기가 사용하거나 남한테 사용하게 하는 것, 뭐 임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다 금지가 돼 버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원래는 통과해가지고 사용 승인서를 갖다 검사에 합격했어. 그럼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잖아요. 그랬을 땐 그냥 써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도 사용 승인 안 받고 쓰는 거죠. 단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여러분요. 한 겨울에 공사가 끝났어요. 근데 마당에다가 나무 심는 조경 공사까지 해야지만 사용 승인 내줄 수 있는데 땅이 현재 얼어 있잖아요. 그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을 우선 쓸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보면 이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대지하고 도로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대지하고 도로. 우리 대지는 건물을 짓는 땅이 대지죠, 그렇죠? 건물을 짓는 땅이 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지의 안전, 그래서 저대지 그럽니다. 예. 어떤 사람 졸다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저대지 맞죠. 낮은 대지란 뜻이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원칙. 다만 대지에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 예. 그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요. 저는 이 저대지가 이제 건축법에 나와서 보면은요. 거기 서울의 신림동이라고 있어요. 예. 지금은 동이 바꾼 것 같은데 신림동에 가면 이런 데 있습니다. 이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신림구동이에요. 여기가 신림육동인 거예요. 여기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 계단. 신림구동이 있고 신림육동이 있는데 신림구동에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에서 계단을 내려와면 신림육동인 거예요. 이렇게 도로면보다 낮죠 이거, 그렇죠? 근데 신림육동에 보면 이게 시장이 있어요. 시장. 이게 이제 방습의 필요가 없을 리가 없죠. 시장이니까.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는 낮아도 괜찮은데 이 신림육동 이쪽을 만들 때는 이런 건축법 규정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요. 낮아요. 그러니까 야, 참 낮구나. 어떻게 도로보다 저렇게 계단 타고 내려오냐 싶었는데 벌써 오래전입니다. 서울에 홍수가 났었을 때 서울에 홍수가 나고 여기 신림동은 중간에 이게 하천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 중간에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있어. 하천. 우리 보통 이거 뭐라 개천이라 그래. 개천, 그렇죠? 중간에 개천이 이렇게 있어요. 서울대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서울대가 이렇게 있고요. 서울대 옆에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주차장 홍수가 나서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떠내려온 거예요. 떠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홍수가 났는데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요. 시장 거기 간판 이렇게 있거든요. 중앙시장에서 간판 위에 차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자동차가 이렇게. 예. 이 걸려 있어 자동차가. 중앙시장이라는 큰 간판 위에 차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차가 떠내려와 가지고. 그럼 얼마나 이게 낮은 저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낮은 저대지인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건축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었고요. 다만 예외, 낮아도 되는 거.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는 낮아도 괜찮고요. 습지나 매립지에도 건축은 가능합니다. 성토나 집안 개량을 하면 괜찮아요. 매립지도. 그 다음에 대지에는요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대지에는요 배수 시설. 예. 옹벽 설치, 손괴라 그러죠. 이 괴가 무너질 괴자예요.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요 우리가 흔히 축대 쌓는다 그러죠. 법에는 옹벽이라 그래요.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대지 안에 조경이라고 나와요. 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는 원칙적으로 나무 심어야 돼요. 조경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개 공지라는 게 나와요. 우리 시내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큰 빌딩 옆에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돌로 만든 의자, 돌로 만든 탁자도 있는 데 있죠.
이걸 공개 공지라 그래요.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돌로 만든 의자도 있고 돌로 만든 탁자도 있는데 이거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사람이 좋아서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게 공개 공지를 만든 게 아니라 건축법에 강제로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 공개 공지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요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공개 공지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일반 주거 지역에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전용 주거 지역 있죠? X. 이게 시험에 5번이나 나왔네. 전용 주거 지역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아. 교수님,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왜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전용 주거 지역은 빌딩을 못 짓거든. 높은 빌딩 옆에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공개 공지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높은 건물 짓지만 전용 주거 지역 못 짓거든.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이 다음 중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곳이 아닌 것 찾기 했을 때 정답으로 전용 주거 지역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도 설치를 하고 상업 지역은 다 설치.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용 공업 지역이나 일반 공업 지역은 설치를 안 하네. 왜? 공해가 심하잖아. 거기는 전용 공업 지역이나 일반 공업 지역에서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고 사람들 쉬었다 가라는 것은 죽으란 얘기야. 그래서 설치 안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가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면 거기는 뭐 설치하고요. 자, 설치 대상 건축물 보세요. 그럼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물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세종 문화회관을 말하죠. 종교시설, 순복음교회, 판매시설, 명동 롯데백화점, 단 농수화물 유통시설은 제외. 가락동 농수화물 시장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 안 해요. 설치해봤자 사람이 이용도 못한대. 사과 개짝 같은 거나 쌓아놓기 때문에. 판매시설의 대표가 백화점이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예전에 제일 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명동 롯데백화점의 공개 공지는요. 공연 시설까지 돼 있어. 예.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제가 떨어져서 재수할 때였어요. 재수해서 이제 한양대 법대 합격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제 친구는 제 친구 중에 우리 12년째 공부한다는 친구 있죠. 그 친구는 그때 또 떨어졌어. 재수해가지고도. 예. 그 친구 이제 군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명동 롯데백화점에 근처에서 만나서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근데 거기서 무슨 대학가요제에서 입상했던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박미경이라고 있더라고요. 박미경. 나이 꽤 됐네 그래도. 내가 재수했을 때 그 여자는 대학 가요제 입상했던 가수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바로 공개 공지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알았지. 저기 바로 공개 공지구나. 예, 학교 건축 공부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거기서 이제 저하고 이제 술을 갖다가 마시고 그 공개 공지 앞에는 긴 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잤어요. 근데 몸이 추워서 이제 다시 깼거든요. 이렇게 깨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 조그만 꼬마를 데리고 가면서 우리를 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너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들처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노숙자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예. 거기가 바로 공개 공지였어요. 판매 시설. 예. 그 다음에 운수 시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예. 거기도 공개 공지. 업무 시설. 광화문에 교보 빌딩 있죠. 그게 업무 시설이에요. 광화문의 교보 빌딩 지하에 교보 문고 있거든요. 교보 문고 입구에 보니까 돌로 만든 의자나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개 공지야. 예, 공개 공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숙박 시설, 남산 힐튼 호텔 같은 거 있죠. 공개 공지 있다고요. 대표적인 시설을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아무도 안 틀렸어요. 예. 설치 기준 보세요. 대지 면적의 10% 안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대지 면적의 10%. 절대 건축 면적의 10%가 아니죠. 대지 면적의 10%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요. 예. 공개 공지 등에는 긴 의자 설치한다. 그렇죠? 긴 의자. 예. 파고라도 있고. 여러분 파고라가 뭔지 아십니까? 파고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렇게 기둥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통나무 올리고 기둥 이렇게 세우고 넝쿨 막 올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파고라라 그러거든요. 파고라. 예. 제가 파고라라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누님께서 교수님 파자가 무슨 파자냐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파가 무슨 파자예요. 그래서 이게 파고라는 영어예요. 영어. 무슨 파자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누님은 성이 어떻게 되시냐, 이름이 어떻게 되니까 그분이 성이 그때 제 기억 그때 소씨였어. 소씨. XX씨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소씨 중에는 미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말고 또 누가 미인이니? 그래서 제가 소피 마루소, 소피아 로렌, 소공녀 그랬더니 그런 소씨가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파도 그런 파가 아니야. 파도 무슨 파가 아니라 그냥 영어라니까. 예. 지금도 기억나네요. 예. 그동안 제가 봤던 우리 재밌는 학생들을요, 책을 쓰면 몇 권을 쓸 것 같아. 예. 별하별 학생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예. 예전에는 예전에 제가 의정부에 강의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학원에는 시인이 있어요. 유명한 여자 시인이 계셨어요. 여류 시인이야. 시집도 몇 권 내셨던 유명한 시인인데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시인이 왜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시를 써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동산 공부하신다는 분도 계셨고요. 예. 대단하죠. 그렇죠? 스님이 공부하러 오시네요. 스님. 절에서 부동산 관리. 그 절도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절도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 관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배우러 오신 스님도 계시고요. 예. 대단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예. 별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별하별 사람들이. 예.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돼 있죠. 필로티는 뭐냐면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것을 필로티라 그래요. 강남역 5번 출구에 가면요. 공개 공지가 있는데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빌딩이거든요. 빌딩이 있는데 여기가 이게 필로티 기둥만 딱 세워놨어. 그리고 돌로 만든 의자나 이런 갖다 놓은 거 이렇게. 기둥만 있고 벽이 없죠. 그렇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도 돼. 필로티 구조.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를 필로티. 우리 웬만한 건물은 필로티를 지었을 때 우리 다세대나 이런 거 지었을 때 1층 필로티 부분을 뭘로 보통 써요? 주차장 보통 쓰잖아요. 공개 공지를 쓸 수도 있다는 거지. 필로티를 갖다가 공개 공지로. 예. 그 다음에 건축 기준 완화를 보세요. 자, 그러면 자기 대지 면적 10% 이하에서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면 감사의 뜻으로 건물을 더 높게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박스 안에 보세요. 용적률 1.2배까지 완화. 건축물 높이 기준도 1.2배까지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혜택을 주니까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거죠. 예. 용적률 높이 기준 1.2배까지 완화. 예. 그다음 우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금지라고 나와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요. 밑에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주거 지역은요. 대지를 분할했을 때 각각 6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 금지예요. 그러면 주거 지역에서 분할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의 최소는 얼마일까요? 120제곱미터야. 그러니까 분할되고 나서 각각 6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니까 분할할 수 있는 거 최소는 얼마라고요? 12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면적은 이제 시험에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분할 후 각각 150에 미달되게 분할 금지. 그 다음에 녹지지역 200, 그 외 지역은 6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 금지. 그러니까 농림 등등 그런 거죠. 예. 그다음 뒤로 넘기면은 이제 도로가 나와요. 도로. 자, 이 도로는요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는 알아둬야 돼. 그래서 도로를 공부 안 하면 도로 학원에 오게 돼 있습니다. 도로. 예. 도로는 크게 세 가지. 통행도로,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 통행 불가능 도로, 그리고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자, 통행 도로는 뭐냐면 사람이 두 발로 걷는 보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폭이 4m 이상은 돼야 돼요. 또 도로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곧 설치할 예정인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됩니다.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보행은 가능한데 지형적인 영향으로 차가 못 지나다니는데요. 바로 계단식 도로 같은 거예요. 계단인데 법적인 도로에 차는 못 지나가죠. 그때는 폭이 3m 이상만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예. 이제 막다른 도로는 도로 끝이 다른 도로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걸 말해요. 도로 끝이 담이거나 도로 끝에 대지가 나오고 건물이 있으면 다 막다른 도로예요. 막다른 도로는 길이하고 폭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그래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폭이 2m 이상은 돼야 돼요.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요. 폭이 3m 이상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35m 이상일 때 길이가 그랬을 때는 폭이 원칙적으로 6m 이상은 돼야 되고요. 단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요. 폭이 4m 이상만 되면 막다른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땅에만 우리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행이 가능. 두 발로 걷는 거 보행이죠. 근데 보행이 불가능할 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보행은 가능하고. 자, 여기에 원칙적 도로라고 나오죠. 바로 이게 통행도로를 말해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인데, 그리고 예정 도로도 말하고. 근데 건축법상 도로는요, 건축법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법으로 만들어져도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 박스 1번 보세요. 국토계획법이든 도로법, 사도법이 바로 진입도로 설치할 때 쓰는 법이 사도법이에요. 개인 소유 도로. 도로법, 사도법, 국토계획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 고시가 됐대. 신설했다고 고시하거나 변경했다고 고시했는데 그게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폭이 4m 이상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 그다음 이번에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가 있다. 그럼 위치를 지정 공고하면은요, 그때부터 공사해서 도로가 되기 전이라도 예정 도로도 건축 도로죠. 바로 건축법상 도로로 봅니다.
단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이면요. 예. 여기를 도로로 보겠다고 위치로 지정은 바로 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예외적 도로,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 그 보통 우리가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것이요.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인데 사람이 걸어가는 건 가능하죠. 보행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텔레비전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 그 일요일 날 보면은 무슨 3일이라는 프로 혹시 아세요? 3일. 저는 그 프로 너무 싫어해. 그 프로가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일요일이 끝난다는 뜻이라서 이제 월요병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그 3일이라는 프로거든. 그러니까 3일간 어느 특정 지역에 난 얘기가 해주는 건데 혹시 누님 혹시 안 보셨어 그거 3일? 공부하느라고 안 보는 거지? 공부하느라고. 한날 3일 이렇게 보는데요. 그 바닷가에 있는 달동네 얘기가 나오는 거기 부산 같더라고. 부산 바닷가에 달동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누가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데 바닷가 앞에 있는 이제 달동네예요. 이렇게 그 계단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게 쭉 나와요. 힘들게 계단을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저게 바로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고 저 계단 옆에 있는 대지는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가능해. 근데 차는 못 지나가지만 사람이 걸어가죠. 이게 보행이에요. 보행은 가능하니까 폭이 3m 이상만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겠다.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냥. 예. 거기가 재개발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예. 옛날 시험 기출 문제 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OX. X지.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이 가능해야 돼. 그래 이런 거죠. 자,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 비켜달라고. 그럼 이 도로는 뭐야?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다는 뜻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사람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폭이 4m 이상 건축법상 도로인데 계단 같은 경우 차는 못 지나가지만 사람은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보행은. 보행이 불가능한데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X. 이게 기출 문제야. 예. 보행이 불가능할 땐 건축법상 도로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을까?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될 수 있어요? 고속도로 보행이 가능하냐고. 그럼 안 되는 거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예전에 또 어떤 누님께서 자기는 고속도로 걸어봤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 그랬어. 고속도로에 후진하는 사람 있죠. 야, 쟤네 봤어. 야, 후진. 예. 고속도로 들어가는 출구인데 일로 잘못 하려다가 이제 낀 거야. 여기서 후진해서 후진하더라니까. 예. 고속도로 절대 걸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맹지 아니야. 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맹지 아니야. 맹지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지만 맹지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것,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 맹지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 하여튼 땅이 도로에만 접해 있으면 맹지가 아니라 이러면 안 돼.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지만 맹지가 아닌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막다른 도로가 나왔죠. 도로 끝이 막혀 있거나 도로 끝에 대지가 있어서 건물이 있으면 하여튼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되면 다 뭐라고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폭이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이상,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 폭이 6m 이상이 원칙인데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폭이 4m 이상. 그러면 막다른 도로가 돼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건물 지을 수가 있어요. 도로니까. 예. 거기 35m란 말 있죠. 우리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35m가 나오면요. 그거는 불 끄는 것과 관련이 돼.
소방호수 길이가 35m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 법률에 35m 나오면은 이거는 다 불 끄는 것과 관련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면요. 맨 끝에서 불 날 수가 있죠. 맨 끝에서.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게 막다른 도로야. 도로 끝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35m 이상이 돼버린 거죠. 그럼 막다른 도로 맨 끝에 있는 요 대지에 있는 이 건물에서 불이 난 거예요. 파이어가 나죠. 파이어. 불 났죠. 빨간 차가 와요. 호수를 풀어서 불을 꺼야 되는데 호수 길이가 35m잖아. 그러면 호수 풀어서 불 못 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가 진입해야죠. 자동차가 진입을 위해서 폭을 6m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6m가 안 돼도 차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6m입니까? 제가 본인은 왜 6m가 필요하다고 공부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재수하시는 분이었는데 다른 학원 다니다 오신 분. 소방차가 들어가서 차를 돌리고 나오기 위해 6m가 필요하다. 여러분, 소방차가 6m에서 차를 돌릴 수 있어요? 6m에 돌릴 수 있어? 6m에서? 안 되지. 6m 가지고는. 이게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소방차는 사거리에서나 돌려요. 사거리에서나. 들어가서 후진하고 나온다고. 왜 6m냐 그러면은 옆에 주차 차량이 한 대 있다고 본 거야. 일반적인 차는 폭이 2m지. 폭 2m잖아요. 그렇죠. 2m짜리 차가 하나 있기 때문에 4m 남죠. 소방차는 4m만 들어갈 수 있거든. 들어가서 불 끄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m 필요한데. 근데 아까 우리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왜? 저렇게 불법 주차 차량이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4m만 되면 되는 거야.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폭이 4m만 되면 된다 이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35m라는 것을 혹시나 어디서 보면은요. 저는 불금 가정됐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또 확인해 보고 싶잖아. 35m가 소방호수 길이인가. 왕십리에 가면은 왕십리 그 소방서가 있어요. 왕십리 지하철역 1번 출구에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 들려서 예전에 소방관 아저씨한테 호수 한 번만 풀어보자 그랬어요. 아저씨가 깜 놀래가지고 왜요? 그래서 저 법에요 소방호수 길이가 35m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랬더니 저한테 제발 그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소방호수를 풀 때는 소방관 3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명이 이걸 풀어서 앞에서 어깨에 메고 뛴다는 거. 불난 데까지 이거 좀 풀어주고 뛰고 해서 해야 하고 워낙 무거우니까. 그럼 이걸 좀 풀려 그러면은 여기서 35m를 어딘가 가야 된다는 거야. 소방서에 35m까지 가서 소방관 2명이 메고 한 사람이 풀고 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푸냐는 거야 저보고. 내가 너무 궁금하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시험에도 나온대 35m라고. 믿고 그만 돌아가 달래나 보고. 어떻게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이제 얼마 안 됐을 거야. 한 몇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왕십리역하고 행당역이라고 있어. 지하철에서 행당역 사이에 골목 안에 음식점이 있었는데요. 음식점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때 출근하다가 그때 왕십리에 살 때예요. 출근하다가 그 화재 현장을 봤어. 그 바로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지도 해가지고 불난대하고 소방호수를 풀고 막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길이를 대충 재봤더니 35m 맞는 것 같아. 예. 그것 때문에 그때 지각할 뻔했잖아. 그거 제보느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35m가 바로 소방호수 길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길에 그 오토바이 중에서 엄청나게 큰 오토바이 있어요. 그 일제 오토바이 중에 혼다에서 나온 혼다 골드윙이라고 있어요. 골드윙, 금빛 날개.
골드윙 1500cc. 일제 혼다의 골드윙이라는 오토바이 엄청나게 커요 이거요. 예. 이 오토바이는 후진 기어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아니 세상에 무슨 오토바이에 후진 기어가 있냐 했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제거든요. 혼다 골드윙인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막다른 골목이 많아. 막다른 도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이 혼다 골드윙을 타고 일본의 그 골목길을 딱 들어갔는데 막다른 도로야. 못 돌려 이거. 그렇잖아. 어떻게 해요? 후진 기어를 넣고 나오라고 이걸 갖다가 만들어 놓은 후진 기어를. 근데 다른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왜 만들어 놨지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마음이 든든하대. 이렇게 타시는 분이 막다른 도로 들어갔다가 예, 이거 돌릴 수 없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무거운 것을 들고 나올 수도 없고 그때 후진 기어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도로 때문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 골드윙의 그 후진 기어예요. 후진 기어. 제가 이거 하나 예전에 사고 싶어가지고 집에다 얘기했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눈에다 흙을 뿌리고 사야 되나. 그래서 이거 말고 또 한날은 또 이렇게 봤더니 미제 오토바이가 있어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터미네이터가 이거 타고 도망가고 나온 게 있거든요. 너무 멋진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 예. 그거는 대를 이어서 타는 오토바이래. 왜 대를 이어 타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몰다가 사고로 죽어. 오토바이 사고로. 그러면 아들이 또 몰고 아들 또 죽고 또 손자가 또 왜 사람은 죽어도 오토바이는 안 망가져. 하도 튼튼해가지고. 그래서 대를 이어 타는 오토바이라 그래. 예, 오토바이 안 망가지는 거예요. 타이어도 통으로 된 고무예요. 바람 넣은 게 아니라 통고무야. 단지 무게가 워낙 무거워가 넘어지면 혼자 일으키기가 힘든 정도로 무겁죠. 그렇죠? 제가 이것도 얘기했어요. 저 할리 데이비슨 저거 하나 좀 사고 싶다. 내 눈에 흙을 또 뿌려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이거? 예. 그래도 문제는 지붕이 없어가지고 비 오면 비 맞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아무리 좋아도 비 오면 비 맞아. 비 오면요. 자, 막다른 도로까지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도로는 다 맞출 수 있겠죠? 예, 시험에 이제 거의 매년 지문에 나오던가 단독 문제 나오던가 그래요. 예. 자, 오른쪽이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보세요. 이거 바로 맹지가 되지 말라는 규정이고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바로 뭐야 이거예요? 맹지가 되지 말라는 거죠. 볼게요 그림. 예.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고 요 대지에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은 요 대지는 요 도로잖아요. 얼마 이상 일단 접하라 그래요? 2m 이상. 2m 이상을 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2m냐 그러면 한 사람이 도로에서 대지 쪽으로 들어가고 대지에서 한 명이 도로로 나오고 1인당 1m씩을 쓴다는 거지. 2m는 접하라는 거죠. 그러면 요 대지에다가 이제 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민법 시간에 혹시 지역권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 지역권 배웠어요? 자, 그런데 2m 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쪽에 여기가 요역지고 이게 승역지야. 요렇게 출입할 수 있지. 근데 2m 접하지 않아도 돼. 예. 그다음 여기가 누구나 출입 가능한 광장이야. 공원, 공지 같은 거 누구나 출입 가능한 땅이 있어. 일로 출입하면 되죠. 이럴 때 2m 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거기 보세요. 원칙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단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야. 가로에.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다가 자동차 칠 거 아니야. 그렇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바로 맹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고속도로 같은 데 접해 있는 것은 접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예. 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거.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예요? 지역권 같은 거 있으면 출입에 지장 없죠? 예.
니은번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는 공지가 있다. 공지. 공지가 있죠. 예. 그러면 공지가 이렇게 있을 땐 글로 출입하면 되잖아요. 그때 2m 접하지 않아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대지 안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데 연면적을 다 더한 게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그럼 사람이 많이 살겠네. 이때는 도로폭은 6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대지에는 4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대지에는 4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뭐 시험에 워낙 자주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건축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건축선은요 원래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왜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냐? 이건 건축사 시험 원래 문제거든요. 그 건축선은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 예전에 한두 번 냈다가 문제 생겼어요. 출제 오류로 다 맡겨줬어. 아니 복수 정답 인정했어요. 복수 정답. 예. 복수 정답 인정했어요. 건축선. 그래 건축선은 일단 개념 정도만 보시고, 여기 지금 우리는 기초서에는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7월 달에 문제 풀 때 있죠. 문제집에 있는 거 한 2문제 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건축선은요. 원칙 보세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에요. 건축선은 건물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건축선이라 그래요. 건물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 그러면 대지에다 건물 지을 때요. 건물이 대지를 넘어서 도로 쪽으로 침범하면 안 되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 원칙이요. 예. 예외적으로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가 있어요. 후퇴. 예외적으로. 도로 폭이 좁아. 그러면 대지를 잘라서 도로 부지로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지 마시고 이 그림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요. 제가 그리는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제 건축선에서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 옆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대지를 샀어. 대지를 살 때는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었거든요. 공인중개사도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좋은 땅이니까 사세요 그랬어요. 일단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근데 건물을 딱 지으려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도로의 기본폭이 4m죠. 아까 우리 통행도로는 기본폭이 얼마였어? 통행도로 4m. 통행도로 4m였잖아. 근데 이 폭이 2m라는 거야 지금. 이게 2m밖에 안 돼. 막다른 도로일 때는 2m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게 막다른 도로가 아니야. 통행도로인데 폭이 2m밖에 안 돼. 그럼 2m밖에 안 되는데 요 대지에는 건물 못 짓죠. 왜? 폭이 4m 이상 돼야지만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가 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 원칙이.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중심에서 후퇴해야 돼. 2m씩 후퇴 중심에서. 그럼 3m 후퇴됐죠. 선을 그어. 이만큼을 갖다가 잘라 가지고 도로 부지로 제공해야 돼. 잘라서. 그러면 자기는 저 땅 살 때 땅값 다 주고 샀잖아요. 근데 자기 땅을 잘라서 뭘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로. 예. 그래서 건축선이 후퇴가 됐어. 이제는 요 안에다 건물 지어야 돼. 그렇죠? 요거는 자기 땅이지만 도로로 제공했죠. 그래서 건축선이 대지 쪽 후퇴했지. 바로 건축을 후퇴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도로를 제공하고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후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예외 동그라미 1번이고 소요 너비의 기본은 4m예요. 도로의 기본폭 소요 너비라 그러고 원칙은 4m, 3m, 2m도 있죠. 자,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보세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도로가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데 요 모퉁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자동차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모퉁이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2에서 4m, 이쪽으로 2에서 4m를 후퇴한 이 점이 이렇게 있어요. 빗금친 부분을 잘라서 도로로 제공해. 이것을 가각전제라고 해요. 물론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건축사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예. 그 여러분들 왜 지나다 보면은요, 도로가 교차하는데 모퉁이에 대지 저렇게 잘렸고 건물도 저 대지 모양에 맞춰서 지은 건물 있죠. 이게 바로 자동차가 회전할 때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을 갖다 돈 주고 다 샀어. 살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샀는데 나중에 건물 지으려고 그랬더니 이만큼을 갖다가 도로로 내놓고 건물 지으라는 거야. 아, 당했네 이거. 당한 거죠. 그렇죠? 이걸 가각전제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보세요.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가 나오죠. 가각전제라고 돼 있죠.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많이 봅니다. 가각전제. 근데 건축사 시험에만 나와, 중개사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261페이지. 예. 이게 보충학습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이번에 시장 등이 지정하는 건축선을 보세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건축선 나오죠. 그래서 시장 등등이 도시 지역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에서 대지 쪽으로 4m까지 후퇴시킬 수가 있대요.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라고 나와요. 건축물하고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지표 아래 부분은 지하죠. 지하는 넘어도 된대. 그러니까 건축선 넘어가서 건물 지면 안 돼요. 근데 지하 부분은 도로 쪽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라는 거예요. 왜? 화물 트럭의 최대 적재 높이가 4.5m예요. 예. 화물 트럭의 최대 4.5m.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나오다가 화물 트럭을 만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건물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온다고, 사람이. 그러면 지나가는 트럭 있죠. 트럭이 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건물 문 열고 나온다던가, 여기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야. 딱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있고 창문을 열었다. 목을 빼고 있다가 이 트럭의 화물칸에 올라타게 돼. 높이 4.5m 이하는요. 왜? 화물 트럭의 적재 높이가 4.5m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터널 입구에 4.5m 써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4.5m가 안 돼. 왜? 아스팔트를 갖다가 계속 더 씌우다 보니까 터널 높이하고 이 길이가 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가 화물을 싣고 가다가 터널 중간에 끼는 경우가 생겨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래서 이것도 시험 지문에 종합 문제 만들 때 아주 자주 나왔었습니다. 예. 자, 우리 잠시만 이제 쉬었다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